이번 예. 재보선 예. 정치 현장에 오래 계셨고 지금도 뭐 그 방송하시면서 계속 주목하고 계실 텐데 좀 야당들 피곤하고 힘든 바둑으로 치면 곤마 양상이에요. 예.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린 양상인데 어떻게 진단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문재인 대표가 궁지에 몰렸고 이제 이런 그 조금 그 강론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네. 헌재가 위헌적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이런 과정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헌재가. 네. 그리고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뺏었어요. 그랬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탈했죠, 박탈. 네. 박탈했죠. 근데 무슨 법적 근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지? 어느 헌법학자도 해석을 못합니다.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헌재가 그렇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초월적 지위를 막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선관위는 말도 안 되는 뭐 기초위원들 또 기초위원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박탈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무법천하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자 헌재에서 이런 그 위헌적 행동, 이런 위법적 행동을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했더니 이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헌재에서 예를 들어 그래갖고 날아간 국회의원들 3명 아닙니까? 네네. 통진당 관악하고 지역구. 네. 그다음에 광주하고 성남인데 네. 통합진보당 의원들 3명이 날아갔죠. 난 저 보수 진영이나 이 수국골통 진영에서 보면 우리 쪽이 너무나 웃기고 한심할 거라고 보여요. 예. 아니 너네가 그렇게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했던 행동을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지 족발 3개 던져주니까 그거 손을 쳐먹으려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정치를 기능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뭐 정동영 후보도 이제 나서는데 정동영 후보도 이 헌재의 그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원탁회의를 제안한 5인 제안자 중에 한 분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헌재의 의원직 박탈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헌재 행동에 그 면접을 주고 지역구에 있는 나왔다. 겁니다. 면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꾸만 눈앞에 아니 세석을 세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먹거나 정의당이 다 먹거나 노동당이 다 먹거나 혹은 국민모임이 다 먹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별 의미가 없어. 저는 누구 나가서 출마하고 이런 그 좀 좁은 문제보다도 이 헌재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저항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의 모습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지난번 재작년이었나요? 그 노회찬 의원이 삼성 그 특검 엑스파일 공개했다가 뭐 5년 만인가 대법원이 지각 판결하면서 의원직을 잃자 그 자리에 이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때도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 뭐 이제 그러면 가려면은 부산에 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한판 붙어야 크는 안철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족발을 하나 던져줬더니 서로 달라든다. 아니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너무 정확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사실 염두에 뒀다가 이게 이제 그 제 뇌 용량이 떨어지니까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뭐 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갖고 꽂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원병에 신이 되려고 들어갔는데 노원병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과를 했어요. 너무 말이 과했다고. 맞아, 그건 좀 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또 변희재 지금 후보는 그깟 걸 뭐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지 뭘 또 사과냐 그러면서 또 저를 까더라고요. 아이 그 듣보잡 얘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그때 보세요. 그래서 네네네. 안철수 의원이 그 이후에 의원이 됐지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까지 됐지만 지금 그 대선 후보로 보게 되면 6.27 정도로 쭉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 잘못된 정치적 결단은 그 사람의 정치 인생에 평생 쫓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관악을에 출마를 결심한 분들, 네. 또 광주에 또 무소속으로 결심한 분들, 네네.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지도부였었던 분들인데, 그러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체제로 바뀌어갖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경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맑고 숟가락을 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동교동 쪽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에게 좀 그 SOS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이른바 구민주당 계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박지원 의원도 어제 뭐 특강을 이유로 불참했고. 예. 네. 그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이 저는 아까 그 세 개의 족발로 비유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는 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문제 붙어 있냐면 4월 16일까지 세월호 국면이에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이렇게 야만적 정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그랬죠. 이러한 정말 옷깃을 여밀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이러한 전국 상황에서 과연 그런 그 종파적 이익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도움을 청하는데 뒤로 빠져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난 정치인 아니고 난 정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정치 장사꾼이다라고 하는 정상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야 돼요. 속죄하고 선언해야 한다. 솔직하게. 속죄는 안 할 사람들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 안 할 사람들인데 속죄 안 할 사람들한테 속죄하라 그러면 입만 아파요. 제가 그 한의원에 갔더니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56세인데 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말 많이 하면 기가 빠졌고 오래 못 산대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네. 많이 살아봐야 50년밖에 못 산대요 앞으로. 지금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주고 예. 정부가 맞상주 역할을 해야 하고 예. 우리는 지금 상중인 겁니다. 상중. 그렇죠. 상중이죠. 국민적 연결식을 엄숙하고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장엄하게 정말 속죄하면서 치러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상중이자 상가인데 상가의 네. 풍경이 너무 살풍경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야권도 그렇죠. 서로 난립해가지고 아까 제가 오늘 업로드할 파일의 제목을 족발 3개 던져주니까 뭐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코멘트에서 딸까 싶은데 예 아무튼 이번 재보선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거물 정치인하고 일단 표현합시다. 독자 출마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듣겠고요.